저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갈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화장을 대체 어디까지 하고 가도 되느냐입니다. 오늘 많이 했네. 저는 이러고 오면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화내요. 저 밑에 있는 피부를 어떻게 한 겹 한 겹 벗겨볼 수도 없고 피부과를 오실 때 뭐 꼭 시술을 안 하시더라도 뭘 보여줄 때는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김배우님은요? 글쎄요. 성형외과는 저는 별로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신 분이 아주 두꺼운 아이라인이라든지 뭐 속눈썹을 붙이고 온다든지 이런 건 좀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는 거는 오히려 더 뭐 상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병원에 갈 때 그러면 완전 생얼로 가는 게 피부과는 좋다. 저는. 네. 성형외과 선생님은 약간의 화장은 괜찮다인 네네. 건가요? 예. 그 약간의 화장이 대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약간은 글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여자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비비크림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화장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피부과라면 제가 뭐 이런 개인적인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써니 여기는 김이 지금 오늘 안 보여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그럼 저는 마음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원래 밖에 가서 메이크업을 지우고 들어오는데 환자가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지우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할 수 없이 앞에 있는 알코올 솜으로 닦으라 그래요. 그게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혹시라도 피부과적인 상담, 특히 내가 여기 뭐 점이 있어요, 기미가 있어요, 잡티가 있어요, 홍조가 있어요. 는 웬만하면 선블럭까지는, 왜냐면 오고 가면서 데미지가 있으니까 네. 요새 비비크림이 너무 좋아서 커버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시고 오시면 빠른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도 성형외과도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맞으러 갈 때 이 음. 비비크림 정도까지 바르고 가는 건 괜찮나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뭔가 클렌징을 어차피 해야 돼요. 소독이라는 걸 하잖아요. 70%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오셔도 어차피 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성형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풀 메이크업을 한 얼굴만 보고도 혹시 본판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나요? 그걸 분장을 어떻게 지워야지 알지 않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볼 때는 이게 뭐 우리가 화장을 정말 변장 수준으로 하고 네. 뽀샵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바로 앞에서 30cm 앞에서 앉아서 보면은 그 메이크업이 그렇게 뭐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걸 좌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서 턱이 뭐 갸름하게 만든다고 해도 바로 옆에서 보는데 그게 안 보일 리는 없잖아요. 뼈가 보이는구나. 피부과나 뭐 이런 성형외과 가서 뭔가 시술을 해야 돼서 지워야 할 때 간호 선생님들 꼭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까지 하고 오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시술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마취연고라는 걸 발라야 되잖아요. 소위 엠나라는 걸 발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화장을 지워야 돼요. 네. 그런데 발랐던 게 만약에 아주 가벼운 크림 정도라 그러면 그 정도는 가벼운 토너할 정도에서 닦여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두꺼운 무기자차를 하고 있다. 얘는 약간의 오일 성분을 가지고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미세한 결이 달라지니까 얘를 깨끗하게 지우고 그 위에 이제 마취연고를 바르고 이게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화장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화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가시기 전에 하실 때도 가벼운 뭐 메이크업 정도 하고 선블럭도 이때는 유기자차 같은 거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클렌징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딥 클렌징을 해줄 거냐. 저희가 가장 힘든 환자가 이게 중동에서 오는 환자들이에요. 중동 환자는 이 아이 메이크업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메탈릭 칼라로 쫙 뽑아갖고 와요. 중동에 이제 시장을 가보면 아이만 이만큼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걸 두고. 네네네. 근데 저희가 클렌저를 그러니까 개발할 때도 그런데 중동용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거 따로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에 따라서도 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시술하기 전에 마취 연고 바르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지울 때 그 정보를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날 가서 시술이 잘 안 잡혀요. 어느 병원이나 예약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첫날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술하기 전에 상담용이 있을 때는 가볍게 해서 진료실에서 빨리 보여줄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예약한 날짜 갈 거예요. 네, 시술하러 가는 네, 날은?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나는 뭐를 했다라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 네, 이게 전략이 필요한 거죠. 시술하러 갈 때도 그럼 가벼운 화장만 하면 빨리 지우고 하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자극이 한 번이라도 덜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요새는 또 필수적으로 하는 게 바로 렌즈거든요. 뭐 일반적인 시력 교정용 렌즈도 있지만 요새는 예쁜 서클 렌즈, 컬러 렌즈들을 많이 끼고 가는데 이거는 뭐 별로 상관없죠? 아니 그거는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래요? 화장 얘기는 했는데 메이크업 네. 얘기는 했는데 렌즈는 반드시 빼야 돼요. 상담을 하기. 특히 눈 상담을 할 때는.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안검하수 네. 또는 뭐 눈매 교정 뭐 이런 시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눈을 정면을 주시했을 때 동공이 가려지는 정도, 이 까만 동자가 가려지는 정도를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서클렌즈 큰 걸 끼워 놓게 되면은 그 판단이 잘 되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렌즈는 뭐 수술한 날은 당연한 거지만 상담할 때도 렌즈는 빼셔야 돼요. 이 서클렌즈가 이 까만 동자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눈이 더 덜 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과하게 교정이 될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있겠네요. 일단 상담을 하는데 이게 기준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걸 빼고 상담을 하는 게 정확하죠. 피부과는 렌즈는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가 시술하는 날만 아니면 렌즈를 못 끼는 건 큰 상관은 없는데 시술하는 날은 이제 곤란하죠. 아무래도 그냥 안경을 벗는 건 쉽지만 렌즈가 혹시라도 저희가 계속 여기 어떤 경우에는 눈 근처 레이저 할 때는 아이쉴드라고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렌즈 빼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있으니 시술이 예약된 날짜에 특히 눈 근처 레이저 하시는 날 눈에다가 뭘 자꾸 막 얹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저희 딸내미 보니까 쌍꺼풀 테이프 이거 있는데 네네. 그거 떼고 가야 되죠? 쌍꺼풀 테이프는 반드시 떼야 되고 그리고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사용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 대개는 다 뭐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접촉성 피부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쌍꺼풀이 이쁘게 만들어지려면 피부가 부드러운 피부가 딱 접혀줘야 되는데 여기가 거칠거칠해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안 좋죠. 결과도 별로 좋지 않고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는 당일까지도 붙이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거 없이는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할 때부터 얘기하죠. 수술을 맘먹었으면 오늘부터 다 갖다 버려라. 아세요? 쌍꺼풀 테이프 공산품인 거? 화장품에도 못 들어와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 예쁘게 잘라서 붙인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누가 쌍꺼풀 테이프로 화장품 쪽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화장품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몇 시간 지속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3M 테이프가 오래 가고 다이소께 좀 덜 간다. 그 차이인 거지. 그렇게 대답해 준 적이 있어서 쌍꺼풀 테이프 자체는 이제 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애용을 많이 하고요. 다음에 그럴수록 눈 근처에 너무 자극이 많이 돼서 진짜 눈에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 많이 발라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없으면 상담을 받아서 쌍꺼풀을 만들던가 진짜 없으면 그냥 예쁘게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그 피부염을 일단은 치료를 하고 그럼요.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건강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 연고 좀 바르면 또 굉장히 금방 좋아져요. 그러니까 안 붙이는 게 중요해요. 안 붙이는 일단 안 붙이면 좋아져요. 거기다가 약도 조금 쓰면 좋아져요. 원장님 이러다 우리 쌍꺼풀 테이프 회사한테 전화 오면 어떡하지? 청년의사를 옮겼죠? 네, 나한테는 청년의사가 해결하기야. 네. 전화도 뽑아! 1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다. 헬레나님 혹은 김배우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오케이. 사실 100만 원으로 피부과는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형외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게 있죠. 있어요? 네. 뭐가 예를 들어